들어갔어요. 아, 벌써? 음. 빨간불 들어와 있네. 예. 오늘 문화일보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조국 운명의 날 리더 혹은 치명상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하고 조국은 차기 대선 후보지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이 서울 이게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금 나오는데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거물들이 전국구가 지방의 한 모퉁이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뭐 지방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자기 지역 출신들을 갖다 찍어버리고 조국이나 한동훈이 같은 전국구 이렇게 차기 대선 후보들이 거기서 밀려날 경우에 한동훈이나 조국 운명이 여러 가지 치명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어, 정치 행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 문화일보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조국 운명의 날 리더 혹은 치명상 갈림길이라는 기사예요. 6.3 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부산 북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경기 평택을 조국 혁신당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은 진영의 리더로 거듭날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키기 힘든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과 조국의 동질적인 부분은 둘 다 법무부, 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인 조국과 또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했던 한동훈이고 둘 다 서울대 출신이고 아마 둘 다 해외에서 유학파일 거야 아마. 둘 다 강남이고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면 야권의 대표 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외 시절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 체급을 갖추게 되고 동시에 복당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장동혁이가 국민의힘당을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가 승리를 한다면 당대표 자리는 한동훈이한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떠오르고 이미 한동훈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갖다 망쳐먹은 인물로 이렇게 확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장동혁은 물론 2선이나 3선은 물러나 있어야지 국민의힘당의 이득이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그런데 장동혁이 끝까지 국민의힘당을 망쳐먹더라도 자기의 당대표 자리에 연연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살아남는다면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장동혁이 나가고 한동훈으로 교체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장동혁의 더 나쁜 부분은 그 부산의 사선 의원은 뭘 의미합니까?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 시민들이 다 인정한 부산에서 사선을 했던 의원들이 2명이가 동시에 그럽니다. 국민당 장동혁이한테. 이번에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산 출신 사선 의원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들은 부산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부산 시민들이 인정했던 사람이니까 사선을 당선시킨 거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에 이번에 부산 북갑에는 한동훈이가 있기 때문에 공천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킬러를 보낸 거예요. 김민식이를 보낸 거죠. 김민식이는 한동훈하고 붙어도 떨어지고 하정우하고 붙어도 떨어져요. 절대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14%까지 떨어진 상태고 마지막 권력하고 직전에
한동훈이가 39%고 하정우가 35%고 박민식이 14%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죽었다 깨나도 박민식이는 그 당선이 불가능한 그런 제외된 그런 인물인데 왜 끝까지 가느냐. 장동혁이가 이 한정훈을 정치 라이벌을 갖다 국민의힘당에서 제명시킬 때 벌써 많은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살아서 제2 정치 뿌리를 내린 데가 부산 북갑이죠. 그런데 이제 부산 북갑이란 거 부산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를 사람들을 미는 그런 추세에서 맨 처음에는 한동훈이 제일 끝에 꼬랑지였어요. 그렇지만 한동훈이가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면서 전국구로고 전국 각지에서 뭐 버스를 대절해서 북갑으로 몰려들고 이런 추세를 보고 부산 북갑만의 국회의원보다는 차기 대통령 후보 한동훈이 쪽으로 많이 지금 그 부산 북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보다 김영삼 다음으로 참 대단한 부산으로서 긍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정치 라이벌로 제명시켜버린 상태에서 부산 북갑이 다시 정치 생명을 살려놓는다면 한동훈이는 부산 북갑뿐만 아니라 부산이 제2 고향이 될 거예요. 아마 정치적 고향이 되겠죠.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재명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면 야권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맞죠? 장동희 나가야 돼요. 한동희가 안 돼도 장동희 나갔어야 돼요. 모든 지자체 기체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장동경이 나오지 마라. 나한테 마이너스다. 빨간 옷 조끼 입기도 거부하고 장동희하고 사진 찍기도 거부하고 전부 다 거부하잖아요. 오죽하면은 뭐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나와서 설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속당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참 뭐 전직 대통령 뭐 석방하라 하고 부르짖던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그들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고 우리가 부르짖던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한테 실망을 시키고 있어요. 왜 지금 흘러가 버린 정치인이 감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새로운 정치판에 와서 이렇게 주름을 잡고 다니는가.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안 나왔죠. 이명박하고 박근혜 그렇게 설치고 다닌 거예요. 국민의 눈에는 그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장동기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하지만 패배된 한동훈 후보의 반감이 큰 강성 보수층에서 북한 패배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인 2028년 총선을 목표로 전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하정우를 견제하지 않고 한동훈이 죽이기에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참 국민의힘당을 걱정하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분개하는 그런 일이죠. 2년 뒤 2028년 총선을 목표로 재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택을에서 조국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렇죠. 자녀 입시 비리 협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에게 국회 재입성은 정치적 면접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조국 후보는 광주, 전북, 군산 등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호남 출마도 고려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자 구도의 평택을 최종 선택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의 어떤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런 자기한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죠. 호남이 나오면 조국이 다 찍어주죠. 당선되죠.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다면 조국 후보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렇죠. 또 조국 후보가 원내에 입성하면 12석의 조국 혁신당도 힘을 받아 향후 민주당과 합당 논의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생긴다. 한편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도 승리 시 본인들의 희망과 무관하게 대권 잠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주자들도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람들이 각기 지금 선거에서 당선돼서 살아나온다면은 자기 대선 후보로 그 주로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밖에 없어요 지금. 야권에는 인물이 없는 그런 상태죠. 오늘 문화일보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 한동훈 조국우 운명의 날 리더 혹은 치명상 갈릴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썸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